여러분 안녕하세요. 함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투자로 토지 투자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찾아오고 계시고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도 토지 투자 쪽으로 많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 물론 저 강의를 듣는 분들은 토지 투자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겠지만은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은 빨리 마음 결정하시고 빨리 발로 움직이셔서 조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토지 투자 시작하실 수 있도록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항상 제가 요즘 이슈되는 지역에 입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딘지 아시죠? 네, 경기도 안성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입지 분석하고 토지, 땅값 또 투자 포인트 그걸 알려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안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저희 쪽에서 계속해서 토지 투자를 하고 등기를 계속해서 모으고 계신 저희 회원분이 계신데요.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친구가 저희가 추천한 매물을 꼭 찍어서 몇 평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그냥 자기는 땅을 지금 열심히 사 모으고 있고 친구한테 얘기했을 뿐인데 어디 한번 보자 한 다음에 그 땅을 보더니 바로 이 땅 나 얼마치 사고 싶어 라고 얘기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오셨는데요. 저랑 상담 얼마 하지 않아서 그냥 바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정을 다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진짜 처음으로 하는 토지 투자 맞는 겁니까? 했더니, 정말 토지 투자는 처음이래요. 정말 처음으로 토지 투자 시작하는 거라는데, 진짜 이렇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 못 하는데, 좀 의심이 드네요. 했더니, 저희한테 전해주신 그 친구분이, 얘 솔직히 땅은 있어요. 얘 땅은 아니더라도 가족 땅 갖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안성 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안성 땅을 20년 전에 안성으로 가족들이 이사를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고 집을 자그마하게 지으려고 농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샀으면은 농지 매입했으면 최소 평당 10만 원은 안 넘게 매수하셨겠네요 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평당 10만 원에 샀다고 합니다.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안성 땅 20년이 지난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그래서 땅이 어떤가요? 농지 맞아요? 혹시 뭐 팔라고 전화는 안 오나요? 했더니 전화가 왔대요. 평당 50만 원에 팔라고 전화가 왔답니다. 20년 만에 몇 배가 올랐습니까? 5배. 5배 오른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우와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에이 그거밖에 안 올랐어 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오신 분도 마찬가지로 토지 투자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 그냥 농사 짓고 집 짓고 농지로서 살려고 했던 건데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5배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별로 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토지 투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거침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평당 10만 원짜리가 50만 원짜리가 됐고요. 제가 그래서 땅을 좀 봐드렸어요. 자, 주소 알려주세요 하고 봤는데요. 그냥 농지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그냥 농사만 짓는 땅으로 알고 샀었는데 지금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에 요새 호재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바로 호재에 붙어 있는 지역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팽창함으로써 충분히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토지였습니다. 20년 동안 5배가 올랐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년 동안 5배 올라서 1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됐는데요. 부디 몇 년만 더 갖고 계십시오. 최소한 한 5년 이내에 평당 100만 원, 2배 이상은 충분히 오를 가치가 있는 땅이니까요. 꼭 갖고 계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너무나 놀랍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직 그 정도의 땅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냥 농사 짓는 땅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도시지역 땅에 이런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것만 듣고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게요? 네, 저한테 계속 투자하시던 분이 소개시켜줬는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추천 물거지를 사셨어요. 사셨는데 저희 계속 투자하시던 분은 우선은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냥 친구만 소개시켜주고 못했는데 집에 돌아간 다음에 남편분하고 상의해서 그 땅 많은 친구한테 질 수 없다 하면서 또 돈을 만들어서 같은 곳에 똑같은 평수로 투자를 같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또 토지 투자에 대해 뿐만 아니라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 별로 없으세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몰라더라도 토지를 사본 경험이 있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딱 토지를 봤을 때, 이게 사기치는 토지 아니구나. 잘못된 땅은 아니구나. 돈이 될 만한 땅이라는 거 웬만하면 감으로라도 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요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접하시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안성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 안성의 팜랜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영화, 드라마 등 촬영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모습 아니지 않나요? 네, 이렇게 넓은 농장처럼도 보이고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곳도 있고 사진 촬영도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오늘 안성 도시기본계획 및 입지 분석에 대해서 갈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얘기가 중간으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근의 뉴스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9일 오늘이 이번 주 기사입니다. 국토부 직원 내 집 빼고 부동산 못 산다. 와, 국토부 직원들은 이제 내 집 외에는 부동산을 아예 못 사게 하는 겁니다. 특히나 토지에 대한 투자, 토지에 대해서 지금 제한을 두는 겁니다. 몇 달 전에 LH 관련해서 투기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주요 내용입니다. 혁신 방안은 주택, 도시개발과 도로, 철도 사업을 비롯해 관련 업무 종사자의 경우 생활 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주택 토지 실 직원은 신도시 택지개발 주변 부동산을 살 수 없으며 도로국 직원은 신설 도로 각 부서별로 관계된 쪽 영향 미치는 지역의 땅은 못 산다 이 뜻이에요. 결론은 국토부 직원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구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큰 제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강한 좀 규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 분들, 제한을 맞지 않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강한 부분이고 강한 규제고요. 과연 국토부에만 제한을 둘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LH도 뭐 구조조정부터 해서 다 들어간다고 하죠. 공무원, 고위공직자들 뭐 재산 전부 등록하고 뭐 조사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앞으로 점점 더 규제는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공무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 대해 조금 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한번 판단하시고요. 자, 오늘 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바로 안성에 대한 기사가 떴죠. 6월 달에 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됐죠. 네, 특히나 안성 쪽에 이슈가 크게 떴습니다. 안성시 철도시대 개막했다고 나옵니다. 교통 접근성이 업이라고 나오죠.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 부발선 모두 확정됐다. 두 개의 핵심 철도망이 확정됐습니다. 수도권 내륙선은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안성시 진천군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연장 78.8km의 사업비 약 2조 3천억 원이 소요되는 철도 사업이다. 이따가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안성을 거쳐 이천 부바르까지 이어지는 평택 부발선 또한 최종 확정됐다. 이 두 가지가 안성에 있어서 아주 큰 이슈 탑3 안에 드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네, 안성 땅값 올라가는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굉장히 큰 뉴스고요. 이따 자세한 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또 뉴스죠. 수도권서 1시간대 서해안 KTX 경부선 연결 충남 발전 가속도. 네, 4차 국가 철도망 발표가 되면서 가장 큰 이슈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서해선 복선 전철이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평택 쪽에서 이 경부선 KTX선과 서해선 복선 전철 라인이 불과 몇 킬로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에서 연결을 시키나 마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연결을 시키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서해선 복선 전철은요, 그냥 고속철도 서해선망이 아니라 KTX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이슈고요. 나중에는 이 서해선 복선 전철에 장안성 복선 전철과 연계되면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남북도를 연결하는 지역 간 중축 교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서해안 라인, 서해선 라인에 KTX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서해안 라인에 지금 호남선은 KTX가 쭉 서울서 와서 천안 아산을 지나서 쭉 오송을 지나서 세종을 거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이제 서울서 바로 이 서해안 라인으로 충남권을 지나서 바로 이쪽 서해안 라인 쪽으로 해안가 라인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아주 획기적인 그 교통 소식입니다. 홍성에서 서울이 2시간이었는데요. 48분 소요로 더 줄었습니다. KTX 직결 소식으로. 그러면은 홍성이 지금 48분이면은 뭐 충남 당진권에서는 뭐 40분 전후, 30분대. 그 다음에 아산 쪽에서는 30분 될까 말까. 그 다음 평택 쪽에서는 20분 내에 서울까지 진입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한 지금 철도에 지금 교통에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권에서는 GTX가 가장 큰 이슈죠. 이제 고속전철로 전국 곳곳을 누비는 날이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빨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발전은 그 고속철도 역세권 위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은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